코로나 사태 이런저런 차원에서도 유튜버들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독자들이 집에서 오히려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채널을 조회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계약이 늦어진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튜버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늘 만나뵐 수 있고 좋은 지식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튜브 학습 안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쉽게 시작하기. 현재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내공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읽을 거리가 풍부한 책이기는 합니다. 출판사는 디지털 북스. 요즘 들어서는 출판사의 지명도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서 거의 출판사는 춘추전국시대 정도 돼서 참고로만 알고 아니면 조회할 때, 요즘은 하도 검색 엔진들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 같으면 출판사 이름도 그 책을 찾는데 조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유튜브 내지 도서 검색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저자 아니면 제목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책을 검색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출판사 이름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책은 2019년 10월, 역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페이지는 많지 않죠. 책도 이렇게 두껍지도 않죠. 하지만 그 판형이 좀 큰 사이즈여서 내용은 보통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국판, 신국판 뭐 이렇게 전문 용어 쓰시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사이즈가 보통 책보다 좀 크죠. 이렇게 보시면 보통 사이즈의 책보다 판형이 커서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책보다는 페이지가 더 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분량인데 내용은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안내서는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썼을 때 아무래도 유용성이나 신뢰성에서 좀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책의 콘텐츠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 저자는 좀 내공이 많이 쌓인 분이다,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를 좀 가늠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이분도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 500만, 600만 자영업자들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완전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성숙돼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전 세계를 연동해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소비재들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재 공급하는 업체들도, 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스포츠용품으로서 활화살을 이제 수출입을 하는데 이메일 교신량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공통으로 이제 양궁 클럽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호인들이 많이 못 움직이겠죠. 지금 올림픽도 한 해 만에 하니까 그런 뭐 대표팀 레벨부터 클럽 선수들부터 전부 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전 세계가 연동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데, 애초부터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국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중소업체 이하의 경우에 특별한 기술력이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될 것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제 경쟁력에서는 조금씩 잃어가고 있기는 하죠.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 세무당국 리스크, 아니면 뭐 공안 그런 리스크, 공회, 중국식 노동조합에서 오는 리스크 이런 게 있어서, 왜 한국에서도 뭐 장사 잘 되면 주인이 나가라 이렇듯이 중국 진출한 기업들도 잘 되면 그 속에 있는 노조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내부자들 때문에 상당히 또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죠. 뭐 세무당국에 고발을 한다거나 공산당에 고발을 한다거나 노조끼리 또 이렇게 뭔가 쑥덕공론을 한다거나 이래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는 데다가 뭐 임금 상승은 꾸준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임금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 제조업체들은 인도, 방글라데시가 장기적으로는 유력하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이미 뭐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 그럴 거고요. 뭐 현재는 미얀마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거기도 결국은 10년 내에 계속 올라갈 테고,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 피곤한 게 기존 이제 세입자들이 이사 다니기 바쁘고 피곤하듯이 사업체들도 나라 옮겨 다니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쉽게 뭐 국내에서 공장을 옮기더라도 정말 가정집 이사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들 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걸 나라별로도 옮겨 다닌다는 건 더군다나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인도 시장이나 방글라데시 시장이 그나마 임금 탄력성에서 장기적으로 변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글라데시의 경우에 한 뭐 1억 3천 그 조그만 나라에 엄청난 인구가 있어서 임금이 그렇게까지 표부에 와닿게 현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고요. 인도 같으면 더군다나 인구도 엄청난 데다가 뭐 13억, 14억, 또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카스트 제도의 잔재 이런 것 때문에 거의 100불 안쪽에서 월급 100불 안쪽에서 한 15년, 20년은 계속 가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군다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침체되면 그에 따른 여파로 임금 상승도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 노동자들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기업체들에게는 제일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인도로 가는 게 뭐 중국, 미얀마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업 여건이 아니면 자영업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이 뭐 레드오션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겨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가 그거죠.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총론, 강론 외에 대세인데 외면만 하고 가면은 시대의 조류에서 일단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큰 수익을 노려서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유튜버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코로나 사태 이런저런 차원에서도 유튜버들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독자들이 집에서 오히려 외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채널을 조회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계약이 늦어진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튜버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팔로워를 끌고 가야 자신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그게 정치든 경제 뭐 사업이든 문화적인 활동이든 뭐 농업을 경영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더 확장하든 뭐 하든 간에 꼭 자신의 팔로워는 가지고 가야 된다. 예전에 그래서 정치인들 아니면 이회수님 이런 분들 뭐 팔로워 100만 명, 200만 명 이러던 시절에서 이제 유튜버 구독자가 다시 또 100만 명이냐, 뭐 500만 명이냐, 1000만 명을 돌파했냐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유튜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면서 이 책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이 뭐 레드오션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논하는데
그거는 논의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저자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다고 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하는 일반 재래식 산업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크리에이터들끼리도 서로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맞는 것이, 저 같아도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존 유튜버들의 안내 내용 중에서 잘된 내용들을 계속 스터디를 하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생요리 채널을 운영하는데 콘텐츠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겨서 꾸준히 운영은 하는데, 보면은 반갑게도 구독자가 늘어났는데 요리 채널을 하는 분이 구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더 이상 고마워서라도 또 그분 채널을 방문해 보면 많은 요리 채널 사람들이 그 요리 채널에 댓글을 달고 그러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하는데, 이런 거죠.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구독자가 많아도 또 때로 의미가 없는 것이, 거기에 허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구독자는 많아도 시청 지속 시간, 평균 시청 시간이 낮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소득 창출에서. 근데 서로 묵시적으로 이제 맞구독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유사 채널 속에서 뭘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다른 채널들을 샘플링 아니면 스터디를 위해서 한 편, 두 편이야 보겠지만 그분 요리 채널을 주야장천 그렇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구독에 목을 맬 일은 아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지, 도의적으로 뭐 아니면 예의상 이렇게 맞구독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서 계속 그 뭐 콘텐츠가 오면 계속 다 볼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벤치마킹 한다는 차원에서의 유사 채널은 이렇게 서핑을 하고 구독을 해볼 수는 있지만 구독자가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채널 다니면서 맞구독을 뭐 은연중에 요청한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 하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크리에이터들이 많으면 관심사들이 많아져서 스터디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서로 조회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채널들을 탐색하다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유용한 콘텐츠들 운영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구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내 콘텐츠가 꾸준히 아니면 놓치면 손해인 정도의 콘텐츠를 자신이 생산하느냐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저도 인생요리 채널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애초에 채널의 포지셔닝이 남자분들 아니면 젊은 분들, 요리에 대해서 막연한 분들이 뭘 해 먹을까 했을 때 세련된 요리사들, 유명한 셰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썸머리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구석구석 기본부터 따라가기만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했는데, 언제 이 쥐구멍에 볕이 들런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버 기존 시장이 서로 상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출혈 경쟁하는 그런 레드오션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다가 아직은 또 유튜브를 레드오션이라고 한정짓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도 후진국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인터넷 디지털 세계가 열리고 있는 시장들이 꽤 많이 있죠. 사실은 선진국이라 해도 제가 보기에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쪽에서의 5060 이런 고연령대들은 아직도 이메일을 낯설어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메일 통신에서 에러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팩스를 선호하고 이러는 중장년층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선진국도 아직은 인터넷 활용이 그렇게 완전히 폭넓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같이 뭔가 완전히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첨단화된 앞서가는 이런 곳이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 같으면 아직은 유튜브가 이제 범용화 되지는 않았잖아요.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중국의 유튜브 시장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시장이 또 열린다거나 그러저러해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국제화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를 놓고서 그 채널을 운영하면 그런 면에서도 한국에서의 현재 상태만 보고서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여러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대세를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 위험하니까 면허 안 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외국 갈 일, 외국 비즈니스 할 일 없으니까 영어 안 할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튜버는 필수라는 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시대에 엄청 뒤처진다는 거, 그거는 결국 자신의 생존이 확보 안 되는 그러한 생존 전략의 미스와도 같은, 실책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꼭 유튜버가 되셔야 된다는 거. 굳이 유튜버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구글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방송국을 하나씩 차려준다는데 내가 내 방송국 갖고 마음대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입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면 돈까지 얹어준다는데 그 유튜버가 되는 길을 왜 마다해야 되는지, 왜 고민을 하고서 있어야 되는지, 아무리 세상사를 신중하게 살아가고 결정해야 한다지만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오죽하면 제가 저렇게 유튜브 학습 안내서를 몇십 권 놓고서 스터디를 하면서 내일 모레면 다 60을 바라보는데 열심히 따라가겠어요. 시장 기회를 찾자는 의미도 있지만, 조선시대에 사서오경 읽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였다면 현대에는 유튜버가 되는 게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야겠네요. 또 하나 유튜버가 되기를 결심하는 데 장애 요인은 들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학습을 많이 맞춰야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언제 그걸 다 배워서 내가 유튜버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차원에서 지레에 겁을 먹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하면서 배우고 배워서 또 더 잘하게 되고 이러는 거지, 다 배우고 나서 그때 가서야 제대로 발걸음을 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영어도 그런 거죠. 영어를 학원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완전히 어느 궤도에 올라가야 영어를 할 수 있다, 절대 아니잖아요. 영어를 써야 영어가 늘지, 영어는 학습을 다 마치고 나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다 해야 그때부터 영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써야지 영어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쓰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라는 게. 유튜버도 자신이 유튜버라는 가정 하에 유튜버로서의 노력을 해야 유튜버로서 잘하는 거지, 유튜버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학습을 끝내놔야 그때부터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나는 유튜버야, 그러면 그게 유튜버예요.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실제로 유튜버로서 학습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그래서 유튜버 시작을 해야만이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거. 배우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움이 시작된다는 거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Thank you.